문재인 대통령은 5.18 40주년을 맞아 역사의 기록을 위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극우 세력과 결별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향한 움직임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원로 친노 인사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념식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광주 MBC, 저희 MBC와의 인터뷰였죠. 네. 대통령이 발표 명령자가 누구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 이 어떤 맥락은 분명하죠?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단호한 예. 입장이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 살펴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총괄 정리한 그런 결산하는 느낌 같은 그런 기념사였는데요. 우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또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후보 때부터 공약이죠. 그리고 이 5월 정신이 우리 국가가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특히 대구에서 병상이 모자랄 때 광주가 먼저 병상을 제공해서 대구의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 것들 예를 들었죠. 특히 5월 정신이 더 뭐 널리 공감되고 세대를 이어서 거듭 새롭게 나야 한다. 특히 5.18 정신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없어야겠다. 다만 아까 대통령 발언에도 있었지만 이게 뭐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진실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니까 가해자들도 진실을 고백해달라 그런 요청됐습니다. 그리고 뭐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이나 아직까지도 미진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뭐 해직 기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말씀도 했죠. 그런데 이 발표 명령자, 이게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그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오늘도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자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발표는 했는데 누가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5.18 진상조사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특히 이제 다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 조사 대상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뭐 데려올 권한도 없고 강제로 구인할 권한도 없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미비점이 있으니까 지금 특히 그 광주 전남의 민주당 당선자 18명을 중심으로 해서 5.18 관련 법 8개를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제1호 법률이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법률적,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서 계속 왜곡, 폄하, 하는 모독 발언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권한 확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법인데 이런 그 법안들 8개를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당선자 177명이 오늘 전원 광주로 갔죠. 그리고 광주 헬기 사격이 있었던 전일빌딩 거기서 최고위원회도 하고 전원 또 광주 민주화운동 5.18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도 그런 일정도 오늘 광주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법이 만약 만들어지면요. 기존에 있던 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한 그 5.18 폄훼 발언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처벌을 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법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서 당내 일각의 5.18 모독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요. 유승민 의원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볼까요? 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해에도 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그게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저는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그런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이나요, 유승민 의원 이런 발언 통합당 의원들이 자주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유명한 발언이 있었죠.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이 5.18 유공자는 괴물이다. 예. 5.18은 폭동이다 이런 말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황교안 당시 대표가 광주에 갔다가 항의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게 뭐 처벌을 거의 뭐 손방망이처럼 몇 달을 끌다 유혐에 넘어갔어요.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해석의 자유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싸기도 하고 그래서 1년 전하고는 판이하죠. 아무래도 총선 참패가 큰 충격을 줘서 저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이 특히 보수에서도 저런 발언을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회복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일단 저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지금 5.18 관련 망언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이런 어떤 시작을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둔다면 극우 세력과의 어떤 결별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김무성 전 대표가 선거 때 그 극우 유튜버 때문에 당이 망하고 선거 망쳤다. 내가 이제 전쟁하겠다라는 발언과 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와의 단절, 극우와의 그 헤어짐, 거리두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극우와의 정치적 거리두기. 어떤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그 유튜버와의 전쟁과 이런 어떤 방향성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서 총선 패인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진 교수 발언 들어볼까요? 사실은 탄핵에는 보수층의 대다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보수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데 결국 탄핵에 강을 건너지못하고 다시 돌아감으로써 결국 뭐냐면 이들, 보수를 지지했던 이들과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을 붙여야 되는데 이들을 붙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당이 있으면 한편으로 태극기부도 보수 유튜브도 이렇게 달랑 남아버리는 거죠. 이들 가지고 이들은 막 선동을 했죠.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패배로 나타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음모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보수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보수가 혁신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거고 그들에게 발언권, 쉽게 말하면 전체 보수의 여론을 주도하는 헤게모니를 넘겨줬기 때문에 자, 진 교수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극우와의 결별과 어떤 일맥상통한 흐름이죠, 그렇죠. 이것도? 선거에 망한 보수가 지금 진보 농객, 뭐 진중권 교수는 뭐 정의당 당원이기도 했고 진보 농객인데 길을 물른 그런 형태인데 진 교수 상당히 그날 발언이 과격했죠. 아주 격하게 뇌가 없다, 브레인이 없다. 뭐 그리고 참패 단기적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지만 코로나19 없어도 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 지금 뭐 그 발언 직접 들었습니까? 그런 말들을 했는데 특히 탄핵을 인정 안 하고 탄핵 당시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황교안 전 총리를 리더로 내세워서 참패했다. 결국 국민들에게 탄핵을 인정 안 하는 걸로 비쳤다. 황교안 전 대표를 뭐 패전투수라고 했는데 패전투수 내세워서 또 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들이 상당히 다른 뭐 저희가 선거 끝난 다음에 다른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많이 한 얘기죠.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그다음에 또 있죠 하나 탄핵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아주 굉장히 독설이죠. 그런데 앞으로 지도 체제가 정리되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근데 황교안 전 대표 무슨 정계국 복귀 준비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가 뭐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낙선자들을 이제 만나서 위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모양인데 종로에 지금 선거 때 임시로 거처를 구했는데 계속 살 집을 구하고 뭐 장학재단도 만들고 종로에 있는 대학을 다녔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기여를 하겠다. 상당히 근데 대선에 대한 그런 의혹이 뭐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대선 주자 전멸 상황이니까 그런 공백이 영향을 준 것도 같은데 당 안의 여러 인사들이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조급하게 보이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학습 능력이 없는 분이다. 뭐 이런 말까지 뭐 들리기도 하니까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일인지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저렇게 예를 들어서 참패를 당한 그 대선 주자급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한 번 졌다고 물러간 사람이 사실 거의 너무 없어요. 빨리 지금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성공한 분도 있고 결국 뭐 성공 못한 분도 많은데 한 번 졌다고 물러서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뭐 그런 그렇죠. 지적 같은데요. 그런 여론이 많아요. 자, 홍준표 전 대표 네. 연일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 사납습니다. 굉장히 지금 거칠죠 표현이. 근데 좀 그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좀 며칠 조용하시다가 진중권 교수가 그날 그 발언 세미나에서 X개 발언, 무슨 개 이런 발언까지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 출마한 사람을 이렇게 다 저렇게 개에 비유하면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 고향에서 출마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한 200명은 고향에서 나왔다. 다 무슨 강아지냐 이런 발언인데 그 발언에 지금 아주 화가 났죠. 그래서 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래서 또 좌파의 진중권 씨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가 좌파에서 따돌림 당하니까 우파에서 기웃거리는 모양인데 뭐 좀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독설해요. 독설로, 두 분이 다 독설가죠. 독설로 겨루면 뭐 이른바 거의 독설 배틀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는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최근 발언부터 들어보고 갈까요? 당선자님들이 전부 다 희망 상임위와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더 긴 시간을 그쪽에 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길래 전당대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어요. 드린 말씀은 없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를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들으셨지만요. 네. 이 전 총리가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당선인들 점심 먹고 나면서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딱 귀에 들리는 말인데 유불리 프레임으로 가지 않겠다. 이게 나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리죠.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위원장 발언 내용은 자기가 당대표를 출마하고 말거를 그걸 뭐 대선과도 유불리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언론들이 다 분석하고 뭐 정치 부자들이 분석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할 일을 하겠다 이 얘기겠죠? 자기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은 사실은 저 발언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당대표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상당히 이거는 출마에 기울어진 발언으로 저한테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에 띄는 인물 한 분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맡았던 이기명, 그러니까 전 후원회장, 친노의 어떤 뭐 대부랄까요? 원로죠. 원로시죠?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지 선언한 게. 이기명 전 그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이 그 이낙연 전 총리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당 안팎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친노 친문과 소연하다.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방패막이 되겠다. 그런 말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지지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그렇죠. 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이기명 전 회장이 오랜 세월 같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기회가 오면 그게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게 유불리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 이낙연 전 총리는 대표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권하다시피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강한 발언이고 따라서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발언일 수 있죠. 대단히 어떤 힘이 되는 이 전 총리로서는요. 그렇죠. 친노가 사실 일반적인 정치를 좀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친노는 이낙연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도 친노가 아니다. 친노에 뭐 기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친노의 어떤 그 원로가 지지를 거의 공개 선언한 셈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이기명 전 노무현 후원회장이 저런 식으로 지지 선언을 하면 아무래도 상당히 영향력이 꽤 있는 남아있는 특히 노사모, 친노, 친문 그 지지 세력 중에 영향력이 상당한 분이니까 변수가 되죠, 굉장히.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낙연 전 총리 행보 자체도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 광주, 예. 네, 오늘도 뭐 광주 5.18 기념식에 갔으니까 간 김에 광주 전남 지역 그 당선자들 만나서 이제 그 오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예. 이낙연 전 총리 자신 지역구가 전남 지역이었고 전남 비슷했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고향이죠. 뭐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데 상당히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우군이 될 그럴 사람들이니까 아마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자기 예. 대표 출마약이나 의견을 듣고 생각을 하겠죠. 예, 오늘 황 기자 말씀한 거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저렇게 그 이낙연 총리가 실제로 나서면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